우리가 집을 말할 때에 잘 되는 집, 안 되는 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 되는 집을 말할 때에는 집구석이라는 표현, 조금은 비하성의 발언 낮춰서 말들 합니다. 집구석 꼴이, 집안 꼴이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목을 잘 되는 집과 안 되는 집 양쪽의 전당대회가 치열하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대선이나 국회의원 선거 또 지자체 선거를 치를 때가 되면은 투표율에 따라서 여당 쪽이 유리하느냐 아니면은 야당 쪽이 유리하느냐 나름대로 투표율에 따라서 자기 쪽으로 좋게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국민의힘에서도 작년 전대보다도 3월 달에 열렸었지요. 3일자 현재까지 투표율 오늘까지 이제 또 투표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7.15%포인트가 낮아져서 45.98%를 기록했지요. 당초 한동훈 후보가 1차 경선에서 높은 투표율로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초반에 예상들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투표 참여율이 낮게 되다 보니 2차 결선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각 후보 측에서는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있는 그런 실정 아니겠습니까? 물론 어제와 오늘 각 전날까지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자는 그 선거인단은 어제 됐고 오늘까지 ARS 자동 응답 시스템을 진행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됩니다. 물론 어제 오늘 마찬가지로 막바지 일반 국민 대상의 여론조사도 실시합니다. 종종과는 달리 당원 100% 참여 투표가 아니라 당원 80%의 일반 국민 20%니까 어제와 오늘 해서 20%의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이 둘 다 합쳐서 최종 합산으로 득표율에 매기게 됩니다. 그러니 어제도 그렇지만은 오늘 비가 많이 오는 오늘이었습니다마는 후보들이 자연 예민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1차 때의 경선 때에 과반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미 공개된 대로 공고된 대로 1, 2위 결선을 치러서 당 대표를 28일 날 다시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사자들 본인들 마음이야 속이 바짝바짝 시꺼멓게 타들어가지만은 관전자인 국민으로 볼 때에는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싸움 구경이 볼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애 타고 있는 당 후보자들 마음과는 다르게 국민들은 아주 흥미롭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투표율이 어제까지 사흘자 투표율이 45.98%였는데 오늘 얼마나 높아질지 모르겠지만은 작년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상이 될 때에 과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한 것인지 어느 후보에게 불리한 것인지 나름 계산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을 대단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당대표 후보는 뭐 여러 차례 걸쳐서 방송 토론이라든가 합동 연설을 통해서 다 알려져 가고 있는 사실이지요.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이 네 명이지만 당초 예상한 대로 1강, 2중 1약으로 편성이 되어 왔었고 지지율도 그렇게 보여 왔었는데 과연 막바지 오늘까지 투표하면서 일반 국민도 여론 투표에 참여하는데 흥미롭지 않겠습니까? 최고인들은 다 알려졌듯이 김민전, 김재원 전 의원이지요. 김형대, 박용찬, 박정훈, 이상규, 인요한, 장동혁, 함윤경 민주운동을 했던 함윤경이 이제 마지막으로 9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으로서는 진종호, 김정식, 박상현, 김은희 여러 사람이 출전했습니다마는 탈락이 되고 최종 후보자로 청년 후보는 4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들이 그야말로 치열한 경합을 펼쳤었고 방송 토론이라든가 합동 연설을 통해서 그야말로 뜨거웠었죠. 이제 합동 연설까지 모두 마치고 내일이면은 전당대회의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되니 오늘 하루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당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흥미를 갖고서 지켜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사자 본인들이야 오늘 얼마나 초조한 마음 속에서 전국에 표가 되는 데는 다 연락을 해서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국민의힘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상황일까요? 당대표 후보자로서는 이미 알려졌듯이 김지수, 김두관 그리고 이재명 3명이 나섰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초반에 어대한이다. 1차전 승리가 당연히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이다 해서 어대한으로 불려졌었는데 무난하게 1차 경선으로 끝날 것이다 예상을 했었는데 의외로 투표율이 부진하다 보니까 결선도 생각을 해야 할 입장이 아니겠는가. 물론 당사자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도 투표율은 저조하지만 참여율은 저조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과반 이상을 분명히 득표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어대명이라는 그 얘기로서 당연히 이재명이 당 대표가 될 것이다 라는 소리에서 또 대명이라는 소리가 불려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좀 싱겁게 이번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끝날 것이 아닌가. 이재명이 당 대표를 연임하기 위해서 잠시 사퇴하는 그 순간부터 들려왔던 것이 어대명 그리고 또 대명. 그러니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는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최고위 후보자들의 명단을 살펴보더라도 앞선 최고위에서는 그래도 친문 쪽에서 고민정 한 사람이 그대로 분투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버티고 친명 쪽이냐 친문 쪽이냐 많은 논란을 보였던 것이 고민정이었었는데 이번 최고위원들 후보자를 보면은 그야말로 친명 일색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친명 군단이 대거 등단을 했다 이렇게 말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상한 그대로 명비 어천과 전당대회로 흘러가고 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인용하냐면은 오늘 중앙일보 사설에 정말 제 마음과 함께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수 있는 그런 제목의 사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부분적으로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 쏟아지는 민주당 전당대회. 아주 날카롭게 사설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인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당초 예상대로 철저히 명비어천가 전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20일 제주와 인천, 21일 강원과 대구, 경북 등 4번의 지역 순회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를 치렀는데 이재명이 90%가 넘는 누적 득표율로 압도적 독주를 기록을 했다. 지난번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될 때에도 77%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서
깜짝 놀라게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는 90%. 이게 공산당입니까? 아무튼 이재명에게 전폭적으로 독주의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 네 번째의 지역 경선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가 제왕적 당 대표를 거론하고 이재명과 각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존재감이 미미하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벌써 남은 대표 경선은 사실상 요식행위란 말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그렇다 하더라도 최고위원들 출전한 사람들, 저는 이재명 군단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최고위원 경선까지 이재명에 대한 충성 레이스로 변질하고 있다. 최고위원 후보들이 최다 강성 친명계로 채워질 때부터 예견돼 왔던 그대로인데 후보들은 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재명과 얼마나 가까운지를 과시하는 데에 전력하는 모습이다. 정말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역사가 70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 어느 당의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아불하면서 출전하고 있는지, 민주당 사이에 치욕적이고 오명을 끼치는 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출전하고 있는 이재명 군단의 출전 후보들의 아첨하는 얘기를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이재명의 입을 지도부에 보내달라. 강선우가 한 얘기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의 동진 정책의 상징이 되겠다. 이현주. 7년 만에 복당을 했던 이현주. 감사할 뿐이겠죠. 고마울 뿐이겠죠. 자기를 또 살려주니 대표는 기호 3번 이재명, 최고위원은 기호 3번 정봉주.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정봉주.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수석 최고위원을 맡겨달라. 김민석. 참 한때는 젊은 정치인으로서 각광을 받았던 김민석의 중견 이후에 나이 들어가면서 참 초라한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겠네요. 한마디로 명심파리에 여념이 없다. 이렇게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은 굳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전당대회를 열 것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을 대표로 추대하고 최고위원도 대표가 지명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가 않는다. 사실로 와닿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입니까? 민주당을 정통 정당이라고, 전통이 있는 정통의 정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다 보니 이렇게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면서 이런 꼴이 됐는지 참으로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설은 아주 날카롭게 비판을 하면서 보나마나한 전당대회의 쇼 아니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에 차라리 대표 추대와 그리고 대표가 직접 최고위원을 지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마치 김정은을 추대하는 것 별다른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애들로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사실 민주당은 여당으로부터 정치 공작을 숱하게 당하면서도 민주당의 이름처럼 굳세게 당을 지켜온 전통과 역사를 지닌 정통 정당입니다. 이낙연이 당을 떠나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당하면서 뼈아프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민주당은 저 민주주의를 상실한 정당이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이 한마디가 이재명이 장악한 민주당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재명이 당을 장악하면서 그야말로 과거에 볼 수가 없었던
일극체제라는 말도 처음이지만 민주국가의 정당이 어떻게 한 사람에 의해서 당원, 당규까지 대표를 위해서 바꾸지 않았었습니까? 역대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북한에서 말하는 위대한 수령 동지, 민주당에서 살아있는지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만 위대한 수령 동지, 이것만 없을 뿐 사법 리스크에 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재명이 범죄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재명을 범죄자를 감싸고 적극 지지하려는 그 속마음, 본 마음들은 어디에 있을까? 이재명이 가을철 사법 리스크 재판에 범죄자로서 형을 받게 된다면은 민주당에 그 지지했던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최고에 나선 그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이죠. 또 당원 당규를 바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전당대회부터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이 종전 40%에서 56%로 올랐습니다. 엄청 강화된 것이죠.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권리 당원들의 영향력이 그만큼 절반 이상 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판을 깔아줬다. 누굴 위해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라고 사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말 경선에서 8명의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서 1위를 차지한 정봉주 후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되도록 얼마나 지키려 했었다가 막말 때문에 중도 포기를 했었던 사람이 정봉주 아니었었습니까? 아주 끔찍한 얘기, 막말 정도가 아니죠. 정신 이상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발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발목 쥐레를 밟은 사람들에게 목발 경품을 주자.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 당 후보자로서 공천을 탈락시켜 놨는데 최고위원회 다시 추천이 돼서 이렇게 후보로 나서고 중간 경쟁이지만은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 범죄 리스크에 앞장서 있는 이재명, 최고위에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정신 이상자의 발언, 정봉주가 1위를 달리고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답답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1인 체제, 1극 체제도 부족해서 김정은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민주당인가? 물론 본인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극구 부인하겠지만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설은 또 이렇게 매섭게 지적을 합니다. 자, 이런 문제의 인물들이 바로 정봉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최고위원 경선 1위를 달리고 있다. 도덕성 시비로 지역구 공천이 취소된 인사가 몇 달 뒤에 최고위원으로 당 지도부에 진입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최고위원이 되면은 망원은 면죄부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선거가 끝났으니 더는 유권자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인가? 이런 판단 아래 국민의 힘이 자폭 전대에 가려서 그렇지 민주당 전대도 자세히 뜯어보면은 요지경이다. 사설은 참 끝맺음을 날카롭게 했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봉주가 하는 그 발언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나라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 아니 그 군인들이 북한의 그 흉계 때문에 발목 상처를 입었고 절단해야 되는 그 아픔 속에 아니 지뢰를 당해서 목발까지 짚고 있는데 거기서 상품으로 경품으로 목발을 지급해 주자. 이것이 온당한 사람의 생각입니까? 정상적인 사람의
발언입니까? 이거는 망발, 망언을 떠나서 한마디로 좀 제가 나쁜 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미친 소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다시 최고위원회 후보로 나섰고, 아니 현재까지 경선 1위를 달리고 있습니까? 그런 민주당 안에는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는지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전당대회는 한마디로 축하의 자리죠. 바로 전날까지 날카롭게 대결하면서 다시는 안 보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대표가 결정되는 그 순간에 단결과 화합으로 더 결속을 보이는 것이 지금까지 당들의 전당대회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축제라는 표현, 잔치라는 표현을 쓰게 마련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과열이 됐다, 선을 넘었다, 잘못하면 분열을 넘어서서 분당 걱정까지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합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그 결과는 옥동자를 낳을 수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이 심한 산모는 아주 귀한 옥동자를 얻는 것처럼 힘들게 전당대회를 치렀다 하면은 그 결과도 아주 소중스러운 좋은 후보를 당 대표로 모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늘 정당사에서 치고받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요. 물론 이러한 것을 모두가 흉내내고 따라하고 찬양하라는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혼란과 혼돈 속에서도 새롭게 변신을 해왔던 것이 우리 정치사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일 전당대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처럼 일사불란하게, 아니 사법 리스크의 중심에 서 있는 이재명이 현재 1위를, 그것도 90%를 달리고 있고, 막말 정신 이상자의 그 발언을 했던 정몽주가 최고 후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그 모습, 그것은 일사불란 조직의 힘으로 이루어질 문제가 아니라, 제목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천과 전대 후에 사법 리스크가 벌어지게 된다면 민주당 과연 어디로 갈 것인지, 그것도 생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의 마음과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오늘은 그런 생각 속에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